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 인생을 짓눌러 왔던 지독한 상처와 그 상처를 아무렇지 않게 짓밟은 한 가족에게서 완벽하게 벗어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게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늘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따뜻하고 반짝이는 단어였죠. 아빠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고 그 뒤로 엄마와 단둘이 살았는데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엄마와 사는 동안에는 그래도 행복하고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15살이 되던 해 엄마는 급성으로 생긴 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이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덩그러니 혼자가 되었으니까요. 엄마를 잃은 아픔에 슬퍼하기도 전에 현실부터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아빠도 없고 혼자 살기엔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당장 살아갈 날이 걱정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이모 집에서 2년, 그 다음에는 삼촌 집에서 또 1년, 삼촌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고 난 다음에는 연락도 잘 하지 않던 고모네 집에서 또 1년, 이런 식으로요.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집에서 꾸역꾸역 눈칫밥 먹으며 버텨냈습니다. 행여나 밉보여서 쫓겨나고 고아원으로 갈까봐 눈치도 더 많이 봐야 했고 더 부지런히 성실히 살았어요. 게다가 감정 표현도 못하고 늘 괜찮은 척 헤헤실실 잘 웃었죠. 더부살이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그렇게 되더군요. 다른 가족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방 정리하고 집안일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부모님 욕먹히기 싫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밥상에서는 맛있거나 개수가 많지 않은 반찬에는 손도 안 댔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눈치를 보며 지냈고 거슬리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이러나 저러나 저는 군 식구일 뿐이었어요. 언제까지 데리고 있어야 하냐는 친척들의 속삭임을 애써 못 들은 척 해야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제가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좋지도 않은 머리인데도 이 악물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원은커녕 문제집 사달라고 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었기에 언니 오빠들 물려준 문제집과 교과서 그리고 무료 강의로 죽어라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꽤 괜찮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전액 장학금을 받아야 했기에 원래 합격했던 대학보다는 좀 더 입결이 떨어지는 대학으로 가야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학교에 다니면서 혼자 자취를 시작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살았습니다. 대학에 가보니 제 또래 친구들은 딱 그 나이 친구들 같더라고요. 조금은 철이 없고 해맑고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그런 친구들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죽어라 열심히 하니까 한 친구가 저한테 아르바이트를 왜 그렇게 무리하게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말은 자존심 때문에 참아 못하고 그냥 내 힘으로 살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지금 우리 나이에는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는 게 맞고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보다 공부를 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가르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모르겠죠. 도움받을 부모님도 없었고 당장에 먹고 살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나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요. 남들은 한창 연애도 많이 하고 여행도 다니고 청춘이라고 불리우는 대학생 시절이지만 조금의 여유도 없이 아르바이트와 공부만 아득바득 했던 저에게는 그 대학 시절이 어쩐지 가슴 아픈 시절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것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법 괜찮은 중견기업에도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어요. 연봉도 괜찮고 전망도 좋은 곳이라 꼭 가고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바로 합격을 했고 그 회사는 지금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대학생 때보다는 훨씬 금전적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물론 회사도 정말 열심히 다녔고 일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 당당히 살아왔어요. 제 명의로 된 깨끗한 빌라도 한 채 장만했죠. 부모님도 없이 친척집을 전전하며 제가 이만큼 일궈냈다는 것이 참 기특하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시리고 허전한 기분이 있었어요. 늘 혼자 아등바등하며 살아와서인지 가족에 대한 그리움, 외로움, 쓸쓸함, 허전함 등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 외로움은 제가 열심히 한다고 채워지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바쁘게 살아오던 저는 어느 순간부터 따뜻한 가족에 대한 결핍과 허전함을 안고 살아갔던 것 같거든요. 그런 저에게 남편은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따뜻하고 제 말에 귀 기울여주는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죠. 제가 어린 시절의 상처를 어렵게 꺼냈을 때 그는 제 손을 잡고 같이 울어주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저는 그 사람이 제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 남자가 저에게 내가 당신의 따뜻한 가족이 되어줄게 라고 했는데 이 남자라면 내가 그토록 바라던 가족이 되어줄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 후 한동안은 좋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평일에는 둘 다 바빴는데 그래도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고 찌개를 끓여서 먹으며 행복한 일상을 보냈죠. 가끔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구나, 가족이 생겼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문득문득 행복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1년 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느꼈던 그 짧은 행복은 끝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정하고 좋으신 분이었는데요.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지병이 악화되면서 돌아가시게 되었죠. 문제는 혼자 남게 된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 역시도 건강이 그리 좋지 않으시고 나이도 시어머니보다 10살이나 많으셨는데요. 연세와 건강 문제로 따로 일은 하지 않고 집에 계신 지 꽤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시어머니가 집안일도 하고 밖에서 일도 하고 시아버지까지 책임지며 사셨던 거죠. 가정을 안팎으로 책임지며 사셨으니 골병이 들었었고 그렇게 내내 고생하시다가 결국 지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시어머니의 인생도 참 고달프셨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시아버지가 당신은 혼자 못 산다고 남편을 매일같이 닥달하신 모양이에요. 남편 말고도 자식은 시누이가 둘 있기는 한데요. 형님 1분, 막내 시누 1명입니다. 그런데 시누들은 어쩐 일인지 시아버지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서 거의 연락도 안 하고 삽니다. 어쨌든 시아버지의 닥달을 매일같이 들은 남편은 저에게 아버님을 모시고 같이 살자고 한 겁니다. 지수가 아버지가 혼자 사시려고 하니 너무 힘든가 봐. 솔직히 우리 아빠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아서 살면 또 얼마나 사시겠어. 그런 아버지 혼자 두려니 나도 자식으로서 마음이 내내 안 좋다. 누나랑 여동생도 아예 왕래 없는 거 알잖아. 남편은 홀로 남으신 아버님이 걱정된다는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 모시고 당분간만이라도 같이 살면 안 되겠느냐 하더라고요. 같이 좀 지내면서 괜찮은 요양시설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요. 그렇게 모시고 살지 않으면 자기가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시아버지랑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게 좀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남편이나 아버님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홀로 계실 아버님을 걱정하는 남편의 효심을 존중했고 또 저 역시도 아버님이 인간적으로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도 안 좋고 혼자서 잘 지내실 수 있나 싶고요. 그래, 남편이 내 가족이면 아버님도 당연히 내 가족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아버님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막연한 결핍과 아쉬움이 늘 있었던 저였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제 발로 지옥문을 열고 말았던 거죠. 시아버지가 그 정도 성격인 걸 알았다면 절대로 같이 살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게 시아버지와 함께 산 지 3개월, 그 90일이라는 시간은 제게 90년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근하고 저녁 7시가 넘어 지쳐 들어오면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나자마자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시아버지의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기어 들어오냐? 늙은이 배고파 죽겠다. 밥 얼른 차려라. 까랑까랑한 말투로 저 말부터 먼저 하세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옷도 갈아입지 못했는데 들어오자마자 밥 차리라고 난리를 치시는 거죠. 아버님은 자기 밥 자기 손으로 차려 먹으면 죽는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냉장고가 바로 옆에 있고 그 안에 제가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반찬 가게에서 사놓기도 한 반찬과 음식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밥도 있고요. 그러면 그걸 당신이 차려 드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하고 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정수기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물 한 잔 스스로 따라 마시는 법이 없이 저한테 물 갖고 오라고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옷도 못 갈아입은 채 쌀을 씻고 국을 끓이는 동안 아버님은 거실 소파에 누워 이래라 저래라 하며 저를 시종처럼 부르는 거죠. 물 좀 떠와라. 목마르다. 아버님, 저 지금 칼질하고 있어서 아, 시끄럽고 빨리 물이나 가져와.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세요. 잠시 후 TV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와서 창문 좀 닫아라. 발이 너무 시려우니까 양말 좀 갖고 와. 하고 소리를 또 지르시는 거죠. 제가 몸이 10개도 아니고 얼마나 짜증스럽고 지치는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겨우 한숨 돌리며 제 방에서 쉬려고 하면 내 속옷은 어디다 뒀냐라던가 거실불이 너무 밝다 돈 아까운 줄 몰라 누구 닮아서 그렇게 사치가 심해라며 사사건건 저를 불러대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고 저도 빠르게 지쳐갔죠. 그놈의 밥 타령에 완전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퇴근하고 현관문 앞에 서면 한숨부터 나고 집에 들어가기도 싫었어요. 현관문 열자마자 밥 타령을 하실 테니까요. 제가 퇴근하고 와서 아버님 저 일단 씻고 나와서 밥할게요 라고 말하는 날에는 며느리가 자기를 굶어 죽일 작정이라며 펄쩍펄쩍 뛰세요. 건강 안 좋으시다는데 그런 걸 보면 저보다 더 오래 사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밥상 차려드리면 이러쿵 저러쿵 밥투정이 얼마나 심하신지 모릅니다. 이건 짜다, 이건 달다, 음식도 할 줄 모르냐, 이걸 먹으라고 한 거냐고 타박이시죠. 그래서 제가 잘한다는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오면 반찬을 사오느냐고, 돈이 썩어나냐고 그러세요. 제가 한 건 맛이 없고 사온 건 돈 아깝다고 그러고 뭐 어쩌라는 건지. 게다가 밥상 하나만 봐도 그 집안 수준을 아느니 뭐니 그런 소리까지 하세요. 그렇게 음식 하나하나에 트집을 잡으시는데 정말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뭐 하냐고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옆에서 제 눈치와 아버지 눈치를 번갈아 보며 간간히 제 편을 드는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맘만 있는데 왜 그러세요? 지숙이가 힘들게 차린 밥상인데 자꾸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그 위로조차 제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아버지의 화살은 남편에게로 향했죠. 너는 마누라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 네가 이렇게 물러 터졌으니까 제가 돈 몇 푼 벌어온다고 유세 떨고 시아버지를 무시하는 거다. 라면서요. 주말은 더 지옥이었습니다. 모처럼 늦잠이라도 잘라치면 아침 8시부터 방문을 두들기시는 거예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 밥도 안 하냐? 라면서 소리를 막 질러댑니다. TV에서 음식이 나오면 그걸 꼭 먹고 싶다고 또 성하세요. 갈비찜이 먹고 싶다, 회가 먹고 싶다 등등요.
연세도 많고 이도 안 좋다고 하시면서 어찌나 드시고 싶으신 것 많은지. 그걸 3개월 정도 했는데 미칠 것 같고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집에 가기도 싫더라고요. 당연히 남편하고도 많이 싸웠습니다. 집에서 얘기하면 아버님이 계시니까 밖에서 얘기를 하거나 통화로요. 요양원 구한다더니 구하고 있는 거 맞느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따지면 남편은 그저 좀만 참아줘라 미안하다 싹싹 빌 뿐이지 아무런 대책도 없었어요. 저한테 미안하네 어쩌네 말만 그러지 사실은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자기도 감당 안 되는 자기 아빠를 저한테 미루고 대리효도 시키는 것 뿐이더라고요.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감이 안 잡혔습니다. 그리고 신우들이 왜 시아버지를 그토록 싫어하는지도 잘 알겠더라고요. 3개월 만에 저도 질릴 대로 질렸고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내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날도 저는 밥이 맛이 없네, 국이 짜네 어쩌고 하시는 아버님 앞에서 꾸역꾸역 밥을 목구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저를 빤히 쳐다보며 그러시는 거예요. 참 음식 솜씨도 더럽게 앓는다. 너그 엄마도 이런 식으로 음식했냐? 라는 거예요. 아버님 입에서 돌아가신 저희 엄마 얘기가 불쑥 나왔기에 저는 울컥하면서 멈칫했습니다. 15살에 너네 엄마 돌아가셨다며. 하기사 엄마한테 배운 게 있어야 뭘 제대로 하지. 이래서 부모가 없으면 안 돼. 라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그나마도 남아있던 인내심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건 아니다. 이걸 내가 더 참아야 될 이유가 없다. 그때 확 깨달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앞에 있던 밥그릇을 뺏어 들었어요. 갑자기 밥그릇을 뺏긴 아버님이 놀라서 뭐 하는 짓이냐고 하는데 저는 싹 무시하고 그릇을 그대로 싱크대에 처박았습니다. 와장창하는 소리와 함께 깨진 그릇에서 밥알과 국물이 싱크대 사방으로 튀었죠. 옆에 있던 남편도 놀라 소리쳤습니다. 지수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대답 대신 남편의 밥그릇도 뺏었고 제 밥그릇도 모두 챙겨서 싱크대에 그대로 쳐넣었습니다. 와장창 사기 그릇 깨지는 소리가 온 집에 시끄럽게 울렸죠.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주말 내내 만들어둔 밑반찬 통들을 모조리 꺼냈고 싱크대에 그냥 들이부어 버렸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왜 이래? 라면서 펄쩍 뛰며 제 팔목을 거칠게 잡는 거예요. 아버님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마냥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쳤습니다. 저게 미쳤냐? 너 돌았어? 저는 저를 말리는 남편을 노려보며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 놔. 지수가 일단 진정하고. 손 놓으라고. 앞으로 나 음식 안 해. 사 먹든 얻어먹든 빌어먹든 아버님이랑 당신이 알아서 먹어. 보고 배운 게 없는 년이 뭘 만들 자격이나 있겠어? 나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지금 눈 돌아가서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말리지 마.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하던 일을 마저 했습니다. 싱크대에는 제가 갖다 버린 반찬들이 가득했죠. 시아버지는 아이고 저게 완전 정신이 나갔네 미쳤네라며 소리를 지르고 펄쩍펄쩍 뛰고 있었고요. 냉장고를 싹 비운 저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 잠궈버렸습니다. 남편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 막연자실한 표정으로 멍청하게 저를 보고만 있더라고요. 그날 밤 늦게까지 시아버지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남편은 시아버지 말리고 저는 안방문을 잠그고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얻은 가족인 만큼 잘하고 싶어서 참고 참았는데 정작 시아버지도 남편도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것 같지는 않다 싶더라고요. 남편에게 저는 지네 아빠 보살펴주는 간병인에 지나지 않았고 시아버지에게 저는 그냥 밥 차려주고 부려먹는 식모일 뿐이었던 거죠.
저는 그날 잠 한숨도 못 자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잤고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옷을 잘 차려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돌아오니 현관 앞에 족발 시켜 먹은 쓰레기가 널려 있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버님은 어디 갔는지 없고 남편만 있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그러는 거예요. 어제 당신이 한 행동 좀 너무했던 것 같아. 아빠도 엄청 놀라셨고. 내가 한 행동이 너무했어? 너랑 니네 아빠가 한 행동은 괜찮고? 너네 아빠라니.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말이 너무 심하다. 라는데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됐고 그냥 이혼하자. 니네 아빠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이 집 내 집이잖아. 어제 가만 생각해보니 내가 내 집에서 왜 한여 노릇 자처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혼이라고 하자 남편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이혼이라고 할 줄 몰랐던 모양인데 그 일을 겪고 제가 참고 살 줄 알았던 게 더 신기했습니다. 이혼? 그래, 진짜 질릴 대로 질려서 당신 아빠랑도 못 살겠고 당신한테도 너무 실망이야. 당신 아빠 데리고 나가.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생각하다가 그러는 겁니다. 자기야, 어제는 아빠도 말을 너무 심하게 하신 것 같아. 아빠도 당연히 잘한 거 없지. 나도 우리 아빠지만 도대체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이도 많으시고 몸도 안 좋다 보니까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래, 좋아. 자기가 우리 아빠랑 사는 거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하자. 이혼은 말도 안 되고 자기가 용서할 때까지 내가 아버지랑 좀 나가 살게. 어디든지 집 구해서. 나도 그동안 미안했어. 너무 나 몰라라 했던 것 같아. 우리 그렇게 하자. 막말로 이혼이 쉬워? 우리 사이에 별 문제도 없는데 이런 걸로 이혼하는 건 좀 아니잖아.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랑 있을 곳 당장 알아본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아버님 요양원도 안 알아봤으면서 퍽이나 알아보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그 하룻밤 사이에 남편에 대한 제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져 있더라고요. 좋아했던 남편의 얼굴이 그때부턴 너무 뻔뻔해 보이고 파렴치해 보이는 겁니다. 막 자기 아빠랑 나가 사네 어쩌네 하는데 하나도 안쓰럽지도 않고 저도 놀라울 만큼 아무 느낌도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당분간 집을 나가겠네 어쩌네 했지만 저는 그런 거 이제 다 필요 없다고 내 마음 정했다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들에게도 제 결정을 통보했어요. 시아버지는 당신이 왜 아들 집에서 쫓겨나야 하냐고 생 난리를 치더군요. 아들 집도 아니고 제 집인데도 한 발짝도 집에서 못 나간다고 기절하는 신용까지 해가며 난리를 치고 행패를 부렸기에 결국 경찰까지 부르고 남편과 시누이들이 시아버지를 끌고 나갔습니다. 시누들도 모시기 싫다고 해서 좀 멀리 떨어진 지역의 요양병원으로 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버님이 나가시고 전 남편은 은근슬쩍 집에 들어오려고 했지만 저는 완강히 거부하고 이혼의 뜻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아버지도 없지 않냐면서 이혼은 안 된다면서 구구절절한 문자를 보내오는 거예요. 게다가 퇴근 시간에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온갖 선물들과 꽃바구니까지 회사로 보내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설레서 몇 날 며칠을 곱씹으며 좋아했을 저지만 이제 와서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오히려 지치더라고요. 회사 앞으로 찾아오는 남편이 스토커처럼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이 저를 정말 사랑했다면 자기 아빠가 3개월 내내 저를 들들 볶는데 남일인 척 모른 척 할 수 있었을까요? 과거의 제 아픈 시절을 들으며 눈물까지 흘렸던 그였지만 사실 남편이 저에게 보여준 건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고 또 지금 이 순간도 그저 이 상황만 무마시키고자 하는 속임수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짓 다 필요 없고 합의혼을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제가 뭘 해도 완강하게 이혼을 하겠다고 나오니 남편도 태도가 바뀌더군요.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절대 안 돼. 네 마음대로 결정하면 그만이야? 비아냥대는 남편에게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소송하면 돼. 아버님이 나한테 한 언어폭력, 정신적 학대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거니까. 녹음 파일, 증거 다 있어. 내가 그동안 아버님한테 당한 거 당신이 옆에서 방관한 죄도 똑같이 물을 거야. 당신 이 소송에서 절대 못 이겨. 그리고 당신 아버지에게도 위자료 청구할 거야. 제가 전부 다 준비해놨다고 말하자 남편은 아차 싶은지 그제야 순순히 협의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결혼 생활도 짧고 집도 제 거고 혼수라고 해봤자 각자 자취할 때 쓰던 것들을 가져와 쓴 거라서 재산 분할이고 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동안 반반씩 내던 적금들 정도만 계산해서 나누고 잡음 없이 이혼을 진행했죠. 그렇게 모든 정리가 끝난 후 집에 와서 밥을 해 먹었는데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처음으로 밥다운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배 터지게 밥을 먹고 대청소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썼던 방의 창문을 활짝 열고 그가 남긴 모든 흔적을 닦아냈죠. 그날 밤 저는 TV를 보며 치킨과 함께 시원한 캔맥주를 마셨습니다. 전에는 혼자 서 있는 게 참 외롭고 슬펐는데 그때는 그렇게 해방감이 느껴지고 편안한 거예요. 결혼을 하면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기니까 제 오랜 외로움이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남보다도 못한 가족은 제 자신을 더 갉아먹는 것 같더군요. 내 힘으로 공부해 내 직장을 가졌고 또 내 명의의 집까지 가졌고 그렇게 제 스스로를 잘 지키며 살아왔는데 그 가족이라는 허울이 뭐라고 여지껏 아닌 걸 알면서도 참고 삭히고 살았을까 싶으면서 어떤 환상이 깨지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랬듯 혼자서도 얼마든지 씩씩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하늘에 있는 엄마에게 더 이상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혼자서도 씩씩하고 밝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더군요. 물론 앞으로 살면서 또 다른 사랑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집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아니 어쩌면 평생 저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저 하나로도 충분히 완전하고 행복하거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